칭기즈칸도 중국인이라는데 동아시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역사 논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중국이 있다. 한때 같은 공산권 국가이면서도 소 간의 심각한 영토 분쟁이 있었던 것을 보면 중국은 자신의 영토에 대한 의식이 남다르다고도 할 것이다. 베트남, 티베트, 몽골, 위구르, 타이완, 일본 등과도 끊임없는 역사 논쟁을 벌이고 있다. 땅이 넓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의도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와의 역사 논쟁도 예외가 아니다. 동북공정이 바로 그것이다. 고구려 역사를 송두리째 한국사에서 삭제하고 중국사에 일부러 편입시켰으니 말이다. 이것도 부족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세계사 교과서에는 1945년도 이전의 한국사는 하나도 기술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를 보면 여간 섬뜩하지가 않다. 고구려의 백성으로 살아온 민족 7천만 명이 살고 있는 한반도의 역사를 송두리째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고구려 역사는 중국 역사의 일부이니까 한반도에 살고 있는 7천만 명의 한국인과 중 1. 미등에 거주하고 있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한국인의 역사적 뿌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중국 역사만 남았다는 얘기이기도 한 것이다. 한때 고구려의 영토는 중국 중원지방을 발판으로 하여 한강 이북에까지 이른 적이 있다. 이처럼 한반도의 절반을 차지했던 고구려 땅을 중국 역사의 현장으로 보겠다는 뜻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무서운 음모인가. 중국이 고구려 역사 침탈을 위해 주장하는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7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고구려 종족의 시조는 조선족이 아니다. 둘째, 고구려는 중원 왕조의 정기적으로 책봉을 받아온 지방정권이다. 셋째, 고구려와 수, 당의 전쟁은 중국의 통일전쟁이었다. 넷째, 고구려 멸망 후 그 유민들은 모두 한족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고구려사는 중국사로 흡수되었다. 다섯째, 고구려의 중심지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국경을 넘어본 적이 없다. 여섯째, 고구려의 고씨 왕족과 고려의 왕씨 왕족은 서로 다르므로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것이 아니다. 일곱 번째, 한반도 북부 지역도 중국의 역사다. 이 얼마나 무서운 역사 왜곡인가. 고구려의 시조부터가 어느 틈에 날아가고 없어졌다. 중국은 한족만의 나라가 아니었던 것은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일이다. 특히 징기스칸의 후예들인 몽골족에 의한 정복이 100여 년간이나 원나라로 이어진 이후 만주족에 의해 건립된 청나라는 최근세까지 근 300년이나 이어졌다. 원명청으로 이어진 중국의 역사에서 한족을 제외한 55개의 소수민족이 중국 영토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소수민족의 삶과 역사를 모조리 중국인의 역사와 영토로 하려는 속셈으로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이론을 창안했다.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소수민족들이 저마다 독립을 하겠다고 덤벼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를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55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중국 영토의 63.7%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약 4분의 1은 티베트, 약 6분의 1은 투르크족, 약 10분의 1은 몽골족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한족의 거주지역은 불과 36.3%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전체 인구 중에서 한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90%가 넘으면서도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땅은 소수민족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여간 속상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된 다민족 국가론으로 무장하는 것까지는 백보를 양보해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구려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면서 고구려 영토였던 한반도 북부를 중국의 영토였던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르러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한 후 반도에 안동도부를 설치하였으나 신라 김씨 왕조가 서서히 잠식하는 바람에 한국 영토가 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원래부터 중국 땅이었는데 한국인에게 빼앗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까지 못을 박는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한국사는 신라와 백제고려 조선사로 국한되고 한반도 북부는 물론 괴륙에 뻗었던 고조선이나 발해와 고구려의 역사는 송두리째 중국사로 편입되고 말게 된다.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역사전쟁이 불가피해 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당장 시급하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중국이 북한을 보는 시각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북한 땅이 과거 자기네 영토였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 바로 동북공정이니 말이다.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동북공정적인 시각에 들러 북한을 보고 있다면 남북한의 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문제로 변질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는 남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을 열망하지만 중국은 그 통일을 한사코 반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이 북한은 중국에 복속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한 남북 간의 통일은 멀고도 먼 험로일 수밖에 없다. 북한 정권을 영원히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싶은 심정을 버릴 수 없을 것이고 가능하다면 지배권을 행사하고 싶은 욕구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로 북한이 붕괴하더라도 남북한이 하나 되는 길에 박수를 치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동북공정의 음모가 바로 이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여간 두렵지 않다. 중국을 적대시할 것까지야 없겠지만 동북공정이라는 중국의 역사 왜곡에는 단단히 신발끈을 조여매고 대응해 나갈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다. 고구려의 시조도 중국인이고 한때 세계를 정복했던 몽골의 칭기즈칸도 중국의 영웅으로 둔갑해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우리의 민족 시인 윤동주마저도 중국인으로 변색시키고 있으니 무슨 말을 더 하랴.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나 한국은 과거 중국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말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나 사드 문제로 심통 부리는 것을 보면 중국을 과연 인방국으로 여겨야 할는지조차 의심스러워진다. 이에 대해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남북 간의 대화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핵실험이나 하면서 죽자 사자 싸움만 하자고 덤벼들고 있으니 답답한 심정이를 데 없다. 김중희 초대 환경부 장관